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역 산업 거점 기관 여기 나오죠. 지원 사업의 고용 효과입니다. 지역 산업 거점 기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언뜻 들어서는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감이 안 오시고 할 텐데 제가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설명드리고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그리고 고용 연계성과 양적 효과, 그리고 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다음에 정책 시사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거점 기관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공동 활용 연구 기반 조성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서 전국의 각 거점 기관을 중심으로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장비 구축 지원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지역 산업 육성의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 지원의 측면, 그리고 R&D 역량 강화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R&D가 규모의 경제와 외부 경제성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중기 자체의 자본과 역량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 효과나 외부 경제성을 가지는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대기업들은 대체로 뭐 자체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거나 자체의 수익으로 R&D 비용을 부담을 할 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장비를 이제 활용을 할 필요성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이런 중기 R&D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든지 또 지역 R&D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기반 구축 사업의 고용 역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 거점 기관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이제 고용 및 인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이제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것이 1995년도에 이제 산업기술 기반 구축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03년에는 이제 이 기술 개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기반 조성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이제 이것을 지역 지원 정책 차원으로 연계해서 지역 전략 산업 진흥 사업으로 대폭 확대되어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거점 기관 사업 자체는 2010년에 예타를 통과한 6개의 사업을 광특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기반 구축 사업 전체적으로 현재와 동일한 2개의 단위 사업, 7개의 세부 사업으로 통합 재편된 바 있습니다. 추진 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이 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서 이제 초기에는 이게 이제 지역의 민원성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타당성 심의라든가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 신규 연차 최종 특별 평가 등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시면은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국비 2.7조 원이 투입됐고, 이 초기부터 2015년까지는 이제 예산이 늘어나다가 이후에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후속 사업인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도 예산이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제 성과를 간략하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공동 활용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비 구축 성과가 최근 3년간 총 이제 709건, 그래서 10억 원당 1.2건 정도의 장비가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요 성과 지표를 보시면은 가동률이 39.7%, 장비 활용 기간 수는 6,300여 개, 양성 인력은 약 6,800명 정도로 2019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성 인력이라 그러면은 이 사업 내지는 장비 활용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인원을 포함하는 수치입니다. 가동률을 이제 주요 성과 지표로 삼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장비의 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률적으로 가동률의 변화를 성과 지표로 보는 것은 약간의 이제 한계는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로는 시험 분석이 27,000건을 제일 많고, 그다음 시제품 제작, 연구의 순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 기간 수를 보시면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한 번만 활용하고 많은 기업보다는 이제 3회 이상 활용하는 기업이 보다 이제 의미가 있는 수치일 텐데, 대체로 2017년에 비해서 2019년에 2,870여 기관이 활용을 해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원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대체로 한 2,500여 건 내외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고용 연계성과 고용의 양적 효과를 검토를 해보면요, 일단 고용 연계성은 양적 효과는 4가지로 나눴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거점기관에서 발생한 장비 운용 인력들의 고용과 거점기관에서 발생한 사업화 지원 인력의 고용,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발생한 고용, 그 다음에 수혜기업의 기술 결과로 발생한 매출 및 고용을 봤고요. 고용의 질적 효과는 이 거점기관의 그 장비 운영 및 기업 지원을 위해서 신규 고용된 인력의 고용의 질과, 그 다음에 기존 지원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따른 고용의 질 변화, 그리고 기업의 장비 활용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따른 고용의 질 변화를 보았습니다. 직접 고용 효과는 이제 직접 예산 지원으로 채용된 거점기관의 인원인데 총 578명, 기술 개발 사업은 361명입니다. 기술 개발 사업은 그 비중이 이제 매우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비중을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접 고용 효과는 이 기술 사업화 활동 지원 등 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제 신규 고용된 인원인데 약 249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혜 기업에서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창출된 고용 효과는 3년 합계 한 2,300여 명 정도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센터의 이 지역 협력 기반 활성화 활동을 통해서 신규 창업 기업들이나 기존 기업들이 이제 센터 및 지역에 입중하거나 이전한 효과로서 발생한 고용 창출인데, 기업 유치 효과로 인해서 센터 내와 지역 내를 합쳐서 251명이 고용이 됐고요. 신규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입의 효과는 약 1,3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 장비 활용 기업의 고용 효과는 지난 3년간 거점기관 장비를 활용한 기업 7,500개 중에서 KD 데이터와 업종 자료를 매칭해서 6,600개를 고르고 그 가운데 중복을 제거한 3,8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매출액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또 업력이 높을수록 이용 확률이 낮아진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대기업일수록 또 기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체 역량에 의해서 R&D를 하는 이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용 및 매출 모두 활용 기업이 비활용 기업에 비해서 활용 2년 후까지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했고요. 20인 미만과 저기술 수준 기업에서 고용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먼저 이 장비 운영 활용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고용의 질적 변화를 분석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 주관기관과 장비 운용 및 기업 지원 인력 그리고 참여 기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모두 43개 기관, 76명 지원 인력, 302개 기업이 응답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제외하면은 대체로 다른 종사자 대비 참여 인력의 고용의 질이 더 좋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다만 참여 인력의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에 있어서는 타 기관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은 그 주관기관은 아무래도 이 인력 증원에 어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의 유형에 따른 인력 수급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노동 시간과 강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주관기관과 수혜기업 또 참여기관의 인력 모두가 전문성 및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지식의 경험 및 전수와 공유 그리고 교육 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고용의 질, 예를 들면 노동시간 감소나 노동 강도 감소에 향후 긍정적이라고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사업 참여 인력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임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 인력의 경우에는 승진이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문가 인터뷰와 초점 집단 토론을 실시를 했는데 그림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인터뷰 및 정책 토론의 결과는 사업 지원에 따른 직접 고용 효과보다 이제 기업 고용 증대를 통한 간접 고용 효과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지원 인력의 역량에 따라서 기업의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용 안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굉장히 다양한 기술 이 단계가 존재를 하고 수혜 기업을 교육해야 할 상황도 다수 존재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 분야 위주로 공동 장비를 구축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문화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 관심 사항은 이제 기구축된 장비들의 유지 보수 및 기술 진보에 따른 신규 첨단 장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이제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후속 과제가 된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한 네트워크는 그 속성상 지속적으로 강도를 유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타 사업과의 연계가 시급하다. 특히 이 수혜 기업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보나 확장을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별도의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기존의 거점 기관들이 추진 중인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주로 사실 이번 분석은 장비 구축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고용 효과가 얼마나 양적인 고용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런 점보다는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이미 후속 사업이 착수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사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이러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중요한 정책 제언들을 보시면은 일단 공동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속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확정된 거점 기관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예산을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이게 미리미리 사실은 그 예산을 사업 계획을 접수를 시키고 예산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어떤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공정개발이나 품질시험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나 시설이 구축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후속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확정된 곳에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의 마련 및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장비를 활용하는 수혜 기업 가운데 이제 활용률이 높거나 교육 참여도가 높은 기업은 공동 활용 장비 비용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가 R&D 과제 선정 및 성과 평가 시에 이러한 공동 장비를 활용한 성과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한다면은 좀 더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사업에 공동 장비 활용을 유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 운용 및 기업 지원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에 그런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인력 분류 및 임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러한 장비 운용 인력을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임금 책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 운용 및 활용 인력을 예를 들면은 엔지니어나 테크놀로지스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관기관 공동 장비의 그 장비 유형에 따른 인력 필요 규모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장비 유형에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건수로 이 장비를 설치한다 해도 어떤 장비의 경우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이제 소요되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 기업 지원은 거의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담 인력 대상 교육 확대는 공동 장비 사용료를 교육을 이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고, 또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서 장비 운영 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기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등 이제 R&D 이후의 사업화를 위해서 제조 과정에서 연계되는 전후방 기업을 공동
장비 활용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은 이런 네트워크 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분야의 이 전문 컨설턴트 풀을 구축해서 공동 장비 활용과 연계해서 제공하고, 또 관련해서 이러한 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연계를 담당하는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도 마련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 활용 장비 활용 기업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활용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는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장비 활용 기업의 공동 장비 및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과제 특성, 성과 등을 파악하여서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평가 완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기술 사업군에 속하는 이용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국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이름이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지역산업 거점 기관 지원 사업.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그 R&D 활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자부의 사업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발전은 그다지 그렇게 자생적인 발전이 아니었고, 대기업 위주의 어떤 발전 전략 하에서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 편입돼 들어갔던 게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성장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중소기업들이 뭐 규모라든가 재정적인 여력이라든가 특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그 대기업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커왔던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깨쳐나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전에 어떤 추격형 발전 단계에서는 그런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성숙 산업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공정혁신이라는 그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상당히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추격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어떤 저희들 경제 수준이 올랐고 산업 수준이 오르는 이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하여튼 외면할 수 없고, 이 중소기업의 특히 기술 개발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것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에서 어떤 산업 발전사에서 특히 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 개발, 인력 교류를 통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 어떤 실증적인 사례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에서도 도모해봐야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지역 산업 거점 기관 지원 사업으로 이제 전개돼 왔고, 이미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장 박사님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노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고용의 양적인 그런 그 성과라든가 질적인 효과,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나타났고, 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액,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또 이런 것들을 아주 차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구라서, 제가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뭐 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할 게 없고요. 사실 정량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 아니면 전문가 인터뷰 또 하나 이제 뭐 그룹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그 연구를 잘 수행을 하셨습니다. 특히 정량 데이터 분석에서도 그 성향 점수 가중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아마 거의 최신의 그런 상당히 어떤 좋은 그런 이 방법론을 통해서 이 지역산업 거점 기관을 이용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성과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어떤 이 연구를 잘 하셨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이 1차적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2020년부터 이 산학연 혁신기관하고 장비가 서로 이렇게 연계되는 플랫폼이 구축돼서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이게 이제 다시 전개돼서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5년까지 약 한 1조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될 예정이고, 사실 이제 그 이유도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이 지금의 이 연구 보고서가 이 새로운 사업이 정말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정도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하여튼 뭐 이 많은 제안과 제안 사항들을 이제 뭐 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하나만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용 영향을 평가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정말 그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고용 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이제 고용의 양적, 질적 그런 영향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연구진께서도 이 사업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다른 여타 이제 그 과제에서도 그 사업의 목적이 정말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제대로 이게 달성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고용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짚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서 이제 연구자께서 특히 이제 이 사업의 성과가 20인 미만 소기업과 저기술 수준 기업에서 고용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의뢰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견 굉장히 타당하고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업에 참여한 그 중소기업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의 하위 단위에 묶여 있었던 그런 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고기술 수준의 이런 그 중소기업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런 그 상당히 첨단 기술 수준에서의 고용 효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썩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걸 좀 다시 연구하실 때 그런 점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3시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댓글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숫자도 팍팍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지금 그 김한국 박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향후의 연구 과제에 대한 방향성 등을 포함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뭐 꼭 중요한 거, 꼭 답변해야 될 거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코멘트들을 주셔서 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스마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이제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R&D 사업 자체가 그 효과가 이제 바로 장비를 활용한 직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제품 제작 및 그 판로 개척 사업화로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설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활용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좀 구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주요 목적, 과연 이 중소기업의 그 R&D를 원활하게 해서 최종적인 목적 그 고용을 확대하는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는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지만은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실제로 이런 저기술 분야의 그런 중소기업이 이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아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번째 주제인 발표 시간,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장혜선 박사님, 김한국 토론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